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친문계인 김두관, 전재수 의원 등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미루자는 그런 공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제히 이재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9월 초까지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지지도만 보면 이재명이 안전하게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이 이광재, 임종석, 유시민은 본인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빼더라도 김두관까지 지금 경선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시간을 달라는 취지인지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대면서 경선 연기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계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상당히 머릿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문재인계, 친문계는 지금 바짝 쫄았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계로 선언했다는 이재명계의 장자방이라고 불리는 이 민영배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김두관과 전재수에 대해서 맹공을 펼쳤습니다. 백혜련 의원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공격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계가 주류로 되고 친문은 이제 비주류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이것을 전면전이 발발했다고 보도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끄떡없는데 이낙연, 정세균은 오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 경선 연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기론도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9월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됩니다.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후보는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대통령 단독 야권 후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야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박영수는 일찌감치 후보가 되었는데 오세훈, 나경원과 붙어서 이기고 안철수가 붙어서 이기고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급상승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의 친문계의 걱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재명계는 이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전면전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 나가라는 말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재수, 김두관 두 의원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 두 분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논의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진행하면 좋았을 것이다. 압박하듯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어 보인다. 경선 연기는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전재수 의원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이 경선 연기는 선거를 공학으로만 접근하는 하책이다. 자칫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한 보따리일 것이다. 그래서 경선 연기는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승리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송영길 지도부를 향해서도 우리 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지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다. 전열을 정비하고 탄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블랙홀을 만들 때가 전혀 아니다. 자, 민영배 의원은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광주가 지역구입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한 의원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친문 핵심 전재수 의원이 이 경선 연기 총대를 메고 나오자, 또 김두관이 비슷한 입장을 밝히자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이재명계 전반적으로 지금 읽혀집니다. 자, 전재수가 이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자고 한 이유는 코로나19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한다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11월이 지난 뒤에 하자는 게 전재수의 주장입니다. 자, 스스로 대권 후보라고 자처하는 김두관, 정세균 전날 회동에서 경선 연기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김두관 의견은 경선 시기가 대선 180일 전으로 되어 있지만 좀 이르다는 시종의 여론이 있다. 지도부가 결정하겠지만 좀 연기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룰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대선 후보자들까지 만나가지고 합의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워낙 이재명이 강하니까 이제 비주류인 친문들한테 그동안 억압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계가 점점 세를 확장하면서 이제 주류를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민주당 당대표도 송영길이 선출됨으로써 친문들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 어제 전재수, 김두관은 이런 말에 즉각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야, 현재의 지지율 유불리를 따진 선거공학적 접근은 안 된다. 4.7 재보선 패배 원칙 중 하나가 당헌 당규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박원순 때문에 생긴 선거에 박원순을 만든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맞지 않은데 이걸 당헌을 바뀌어서 출전시켰다가 망신만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도 당헌을 바꿔서 또 이 경선 시기를 늦춘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계 지금 민영배 의원에 이어가지고 백혜련 의원도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주자들 모두 동의하면 고려할 수 있다. 정해진 룰이 이미 당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 경선을 연기하려면 그 과정 속에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하나 강성 친문으로 평가받는 김용민. 이번에 최고위원 1등을 했습니다. 좀 허황된 주장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김용민. 이재명계에 줄을 선 게 아닌가 싶은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제 CBS 라디오에서 국민께 신뢰를 드리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원칙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특정인에 대한 유불리로 오히려 당이 분열될 수 있다. 일찌감치 혹시 이재명계에 줄을 서는 것인가요? 아무튼 친문들도 일부 동료하고 이재명계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친문의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이 될 만한 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힘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5월입니다. 5월쯤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김정일은 말했는데 윤석열은 조용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최재형 감사원장 정말 인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감입니다. 나이도 56년생.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어제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출마할 뜻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최재형 원장도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쪽도 좀 드라마틱한 경쟁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그 외에도 뭐 유승민, 또 저쪽에 안철수 대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한번 미미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저평가된 우량주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야권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지지율이 올라서 강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는 이낙연, 정세균 막 이재명과 치먹고 싸우는데 이쪽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거의 두 쪽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면전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